책 마인드셋 20분 요약 성장 마인드셋으로 성공하기. 1. 책의 핵심 메시지. 캐롤 드웩의 마인드셋은 개인의 성공이 타고난 재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방식 마인드셋에 크게 좌우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녀는 이 책에서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이해하며 성공과 실패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 두 가지 주요 사고방식으로 나뉜다고 설명합니다. 고정 마인드셋, 픽스트 마인드셋.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 타고난 것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크게 변화하거나 발전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도전을 위협으로 느끼고 실패를 자신의 한계를 증명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특징: 실패를 두려워하며 도전을 피하려는 경향이 강함.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시도조차 하지 않음. 예시: 나는 원래 수학에 소질이 없어라며 학습을 포기하거나 이 정도면 충분해라며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를 꺼림. 결과 이러한 사고방식은 개인의 잠재력을 억제하고 실패로부터 배우는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성장 마인드셋, 그로스 마인드셋. 반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능력이 타고난 것이 아니라 노력과 학습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들은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이며 자신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징: 도전을 환영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성장시킬 방법을 찾음. 실패를 극복 과정의 일부로 간주하고 이를 통해 더 강해짐. 예시: 수학이 어렵지만 연습하면 점점 나아질 수 있어라며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거나 이번 실패는 내가 개선해야 할 점을 알려줬어라며 실패를 새로운 동기로 삼음. 결과 이러한 사고방식은 더 큰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회복 탄력성 리질리언스를 키우고 성공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성공에 미치는 영향. 캐롤 드웩은 성공이 재능이나 환경 또는 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사고방식에 의해 좌우된다고 설명합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실패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보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자신의 한계를 넓혀갑니다. 반면 고정 마인드셋은 도전 자체를 피하거나 실패를 두려워하게 만들어 성장을 막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진정한 성공을 이루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사고방식부터 점검하고 성장 마인드셋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개인적인 성취를 넘어서 관계, 학업, 직장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정 마인드셋의 문제점.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고정된 것으로 믿기 때문에 실패나 실수를 자신의 한계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도전과 학습에 대한 두려움을 키우며 개인의 발전을 방해합니다. 특징 및 영향. 실수와 실패에 대한 반응.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실수를 자신이 부족하다는 증거로 받아들입니다. 이들은 실패가 자신의 능력을 의심받게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전을 피하거나 쉽게 포기합니다. 비판에 대한 민감성. 고정 마인드셋은 비판을 성장의 기회로 보기보다는 자신을 공격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예를 들어 상사나 동료가 제시한 개선점을 내가 무능력하다는 말이야라고 받아들이고 반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공에 대한 왜곡된 인식. 이들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며 실패를 회피하기 위해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어려운 과제나 새로운 도전은 자신의 한계를 드러낼 수 있는 위협으로 간주됩니다. 사례. 학생의 사례. 시험 성적이 낮게 나온 학생이 나는 원래 머리가 나빠서 안 되라고 결론 지으면 더 이상 공부하거나 성적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러한 태도가 반복되면 실제로 성적이 점점 떨어지고 학업에서의 성장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게 됩니다. 직장인의 사례. 한 직원이 프레젠테이션에서 실수를 했을 때 나는 발표에 소질이 없어라고 단정짓고 이후에 발표 기회를 기피하거나 자신감을 잃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성장과 경력 발전에 큰 장애물이 됩니다. 3. 성장 마인드셋의 힘.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실패와 실수를 단순히 끝이 아니라 성장의 발판으로 여깁니다. 이들은 자신이 노력과 학습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특징 및 긍정적인 영향. 실패에 대한 태도.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실수나 좌절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의 계기로 삼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도전에 대한 반응. 이들은 어려운 과제나 새로운 환경을 성장의 기회로 인식합니다. 내가 지금은 부족할 수 있지만 노력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라는 태도가 이들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비판 수용력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비판을 개선을 위한 피드백으로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동료나 상사가 제공한 조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을 발전시키려 노력합니다. 지속적인 발전. 이러한 태도는 개인이 끊임없이 자신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이루게 합니다. 사례. 학생의 사례.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이 이번에는 부족했지만 더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찾아보자고 생각한다면 다음 시험에서는 더 나은 성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학생은 실패를 통해 학습 전략을 조정하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성장시키는 모습을 보입니다. 직장인의 사례. 프레젠테이션에서 실수를 한 직원이 이번 실수는 나의 발표 스킬을 점검할 기회야라고 생각하고 발표 연습을 꾸준히 한다면 점점 자신감을 키우고 뛰어난 발표자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 영향. 성장 마인드셋은 개인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실패를 성공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서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보다 더 많은 시도를 하고 최종적으로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학업뿐만 아니라 직업, 관계, 삶의 모든 측면에서 성장 마인드셋이 얼마나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4. 실제 사례. 스포츠 분야 마이클 조던의 실패와 성공 이야기. 마이클 조던은 농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로 평가받지만 그의 성공 뒤에는 성장 마인드셋의 강력한 사례가 숨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조던은 학교 농구팀에서 탈락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당시 자신이 느낀 좌절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충분히 좋지 않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 좌절감은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불을 붙였다. 이후 조던은 더욱 열정적으로 연습에 매진했습니다. 학교 체육관에서 새벽까지 슛 연습을 하며 자신을 단련했고 기술뿐 아니라 멘탈적으로도 더욱 강인해졌습니다. 그는 실패를 자신의 한계로 받아들이는 대신 이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전설적인 선수로 거듭났습니다. 결국 조던은 6번의 NBA 챔피언십 우승, 5회의 정규 시즌 MVP, 그리고 올림픽 금메달 등 수많은 업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는 종종 자신의 실패를 언급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9,000번 이상의 슛을 놓쳤고 300번 이상의 경기를 졌다. 26번은 내가 결정적인 슛을 맡았지만 실패했다. 나는 계속해서 실패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다. 이 사례는 실패가 끝이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과정임을 잘 보여줍니다. 기업 사례. IBM의 혁신적인 실패 철학. IBM은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IT 기업으로 그들의 성공 뒤에는 직원들에게 실패를 장려하는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IBM의 전 CEO였던 톰 왓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을 원한다면 실패의 속도를 2배로 높여라. IBM은 혁신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를 강조했습니다. 이 회사는 직원들에게 도전을 독려하며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삼도록 장려했습니다. 예를 들어 IBM의 한 프로젝트 팀은 신제품 개발에서 큰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들은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지만 회사는 프로젝트 팀을 해고하거나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프로세스를 개선하도록 지원했습니다. 이 결과 이후 프로젝트에서 이들은 더욱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IBM은 이러한 철학을 통해 직원들이 두려움 없이 창의적이고 대담한 시도를 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이는 회사가 지속적으로 업계를 선도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추가 사례. 디즈니와 실패를 통한 제도약. 월트 디즈니 역시 성장 마인드셋의 훌륭한 사례입니다. 그는 초창기 애니메이션 사업에서 2번의 파산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스튜디오인 레프 5g 레프-5-g은 자금 부족으로 문을 닫았고 두 번째 스튜디오에서는 캐릭터의 권리를 잃는 큰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디즈니는 실패를 끝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의성과 끈기를 통해 새로운 캐릭터인 미키 마우스를 탄생시켰고, 이후 디즈니 스튜디오는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디즈니는 자신의 실패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실패는 우리가 더 나은 것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 말은 그의 성장 마인드셋을 잘 보여줍니다. 핵심 교훈. 의들 사례는 성공한 사람들이 실패를 피하려고 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실패를 성장의 도구로 활용하며 자신을 발전시켰습니다. 5. 성장 마인드셋을 기르는 방법. 1. 실수를 환영하기. 실수는 배움의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지만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실수를 학습의 기회로 삼습니다. 실수 후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내가 이번 실수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해보세요. 실수 일지 작성, 매일 또는 매주 작은 실수와 그로부터 배운 점을 기록해보세요. 이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긍정적인 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팀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발표를 준비하다 실수를 했다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미리 점검해야 했다는 교훈을 얻고 이를 다음 프로젝트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2. 노력의 가치를 인정하기. 성장은 결과보다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노력과 꾸준함을 인정하고 그 자체로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성취에 감사하기. 예를 들어 매일 30분씩 책을 읽기로 결심했다면 그 노력을 칭찬하세요. 오늘도 30분을 채웠네. 나 정말 잘하고 있어. 진행 상황을 시각화, 목표 달성을 향한 여정을 추적하고 그 과정을 시각화해보세요. 달력에 하루하루 작은 성취를 표시하거나 성과를 그래프로 기록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에 한 연구에 따르면 운동 목표를 세운 사람들이 매일 자신이 운동한 시간을 기록했을 때 장기적으로 더 높은 성공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3. 비판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기. 비판은 우리 약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비판을 회피하지 않고 감사히 받아들입니다. 비판에 대한 감정 조절. 비판을 받을 때 즉각적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대신 내가 이 의견에서 배울 점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세요. 피드백을 구체적으로 요청하기. 제가 더 나아지기 위해 무엇을 개선하면 좋을까요? 같은 질문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에 유명 피아니스트 조에는 공연 후 청중과 심사위원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으며 꾸준히 연주 기술을 개선해왔다고 합니다. 비판을 수용한 덕분에 그녀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연주자가 되었습니다. 4. 목표를 세분화하기. 큰 목표는 종종 압도감을 줄 수 있지만 이를 작은 단계로 나누면 실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SMART. 목표 설정. 구체적이고 스퍼시픽, 측정 가능하며 메저러벌, 달성 가능하고 어치버벌, 관련성 있고 렐러번트. 시간 제한이 있는 타임 바운드 목표를 세우세요. 단계별 체크리스트 작성. 예를 들어 6개월 안에 영어 회화를 마스터하겠다는 목표를 세운다면 이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매일 30분씩 단어 공부하기. 매주 한 번 원어민과 대화 연습하기. 한 달에 한 권 영어 책 읽기. 이에 테슬라의 CEO 앨런 머스크는 자신의 목표를 세분화하는 전략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첫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 큰 프로젝트를 작은 단위로 나누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만듭니다. 5. 자기 개발의 루틴 만들기. 성장 마인드셋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려면 일상 속에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루틴. 매일 아침 오늘 배울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일까? 라는 질문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저녁 성찰.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내가 성장한 순간은 언제였나? 를 기록해보세요. 이에 유명 기업가 워런 버핏은 하루를 마치기 전에 자신의 투자 결정을 돌아보고 개선할 점을 찾는 시간을 가지며 지속적으로 자신을 발전시켰다고 합니다. 이 5가지 방법은 성장 마인드셋을 기르고 실패를 성공으로 전환하는 데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6. 부모와 교육자들을 위한 조언.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아이로 키우는 것은 단순히 아이가 더 똑똑하거나 성공적으로 자라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평생 학습하고 도전하며 리질리언트, 회복 탄력성을 기르도록 하는데 핵심입니다. 아래는 부모와 교육자들이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1. 결과 대신 노력과 태도를 칭찬하기.
아이들에게 칭찬할 때는 타고난 능력보다 노력과 접근 방식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 1. 넌 정말 똑똑하구나 대신 이번 시험을 위해 정말 열심히 공부했구나. 그 노력이 성과로 나타났네. 예시 2. 그림을 잘 그린 아이에게 와 정말 재능 있네. 라고 말하는 대신 정말 꼼꼼하게 색칠했네. 시간과 정성을 많이 들인 게 보여. 라고 표현하세요. 이런 칭찬 방식은 아이들이 결과만을 목표로 하는 대신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도록 돕습니다. 실패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돕기. 실패는 성장의 필수적인 과정임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실패를 부끄럽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실패를 이야기의 소재로 저녁 식사 시간에 가족이 각자 오늘 내가 실패한 일과 거기서 배운 점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를 통해 실패가 자연스러운 학습 과정임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의 실패를 공유하기. 부모나 교사가 자신의 실패 경험을 아이들과 나누면 아이들은 실패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도움을 받습니다. 이에 엄마도 예전에 발표 준비를 소홀히 해서 잘 못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더 열심히 준비하는 습관을 들였어. 3. 도전을 장려하고 칭찬하기. 아이들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전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세요. 실패한 도전을 칭찬하기. 결과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았지만 새로운 것을 시도한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성공 대신 시도를 목표로 하기. 예를 들어 수학 문제를 풀 때 정답을 맞히는 것보다 어려운 문제를 시도해본 용기를 칭찬하세요. 작은 도전부터 시작. 예를 들어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아이에게 발표 도전을 시킬 때 처음부터 큰 무대가 아니라 가족 앞에서 짧은 발표로 시작해 자신감을 키워주세요. 4. 학습 과정을 강조하기. 아이들이 완벽함보다 발전을 중시하도록 유도하세요. 기록을 통한 학습. 예를 들어 아이가 피아노를 연습한다면 매일 연습 기록을 남기게 하고 한 달 후 처음엔 이 부분이 어려웠는데 지금은 훨씬 좋아졌네라며 과정을 보여주세요. 성장의 시각화벽에 학습 그래프나 성장 일지를 만들어 아이가 발전 과정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세요. 5. 질문을 통해 스스로 생각하도록 격려하기. 아이들에게 바로 답을 알려주기보다는 질문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습니다. 질문 예시. 내 생각에는 왜 이 방법이 잘 안 됐을까? 다음엔 어떤 방법으로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 강조하기. 아이가 수학 문제를 틀렸을 때 여기서 틀렸어라고 바로 말하지 말고 여기까지는 맞았네. 그런데 다음 단계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라고 유도하세요. 6. 성장 마인드셋을 실천하는 환경 만들기. 실패가 안전한 환경 조성. 실패를 공개적으로 부끄럽게 여기는 환경이 아니라 이를 학습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를 만드세요. 이해 교실에서 오늘 가장 재미있게 실패한 순간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긍정적인 모델링. 부모나 교육자가 성장 마인드셋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엄마도 이 요리를 처음 시도해봐서 좀 실패했지만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7. 비교하지 않기. 아이를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지 말고 아이 자신과 비교하도록 돕습니다. 이에 친구는 시험에서 100점을 맞았는데 왜 너는 못했니? 그 대신 지난번보다 점수가 올랐네. 정말 열심히 공부했구나. 라고 말하세요. 성장의 기준은 자기 자신. 아이가 스스로를 평가하고 발전의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격려하세요. 요약. 아이들은 결과보다 노력과 과정에서 자신감을 얻습니다. 실패와 도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성장 마인드셋을 기르기 위해 부모와 교육자가 먼저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7. 마인드셋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 우리의 마인드셋은 단순히 개인적인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면 관계, 학업, 직장, 그리고 개인적 도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마인드셋이 각 분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합니다. 1. 관계에서의 영향. 성장 마인드셋은 대인관계에서 더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결을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갈등 해결. 고정 마인드셋. 갈등 상황에서 우리 관계는 이걸로 끝났어라는 태도를 가지기 쉽습니다. 성장 마인드셋. 이 갈등을 통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야라는 태도로 접근합니다.
이해시 부부 사이에 의견 충돌이 생겼을 때 한쪽이 이 문제를 해결하면 더 좋은 팀이 될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대화의 장을 열면 갈등이 오히려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성장의 여지보기.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방의 단점을 변화 가능성으로 봅니다. 이에 그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야라고 단정 짓는 대신 시간과 노력으로 변화할 수 있어라는 태도를 가지면 관계를 더 오래 유지하고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학업에서의 영향. 성장 마인드셋은 학습 능력과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도전 과제를 기회로. 고정 마인드셋 어려운 과제를 내 능력 밖의 일로 간주하고 쉽게 포기합니다. 성장 마인드셋 이건 내가 더 배우고 성장할 기회야라고 생각하며 과제를 해결하려는 동기를 유지합니다. 이해시 수학 문제를 풀다가 어려움을 느낀 학생이 나는 수학을 못해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도전하지 않지만 어떻게 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라고 접근하면 문제를 풀 수 있는 전략을 배우게 됩니다. 끊임없는 개선.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은 시험 성적이 낮더라도 이를 학습 계획을 개선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이에 이번 시험에서는 실패했지만 다음에는 더 나아질 거야라는 태도로 새로운 공부 방법을 시도하고 결과를 개선합니다. 3. 직장에서의 영향. 직장에서는 성장 마인드셋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는 직원 개개인의 성과뿐 아니라 팀워크와 조직 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문제 해.